문제 31번 채권 양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는 것은 지문 1번 채권 양도 금지의 특약에 위반해서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악의 또는 중과실의 채권 양수인에 대하여는 채권 이전의 효과가 생기지 아니하나 채무자가 그 양도에 대하여 사후 승낙을 한 때에는 무효인 채권 양도 행위가 추인되어 유효하게 되며 이 경우 채권 양도의 효과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 양도 시로 소급하여 발생한다. 지문 전단 부분은 옳은 지문이나 후단 부분 채권 양도의 효과가 채권 양도 시로 소급하여 발생한다고 된 부분이 틀린 부분이 되겠죠. 이러한 경우 우리 판례는 양도의 효과는 승낙 시부터 발생한다고 보았는데요. 판결 요지를 보겠습니다. 당사자의 양도 금지의 의사표시로서 채권은 양도성을 상실하며 양도 금지의 특약에 위반해서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악의 또는 중과실의 채권 양수인에 대하여는 채권 이전의 효과가 생기지 아니하나 악의 또는 중과실로 채권 양수를 받은 후 채무자가 그 양도에 대하여 승낙을 한 때에는 채무자의 사후 승낙에 의하여 무효인 채권 양도 행위가 추인되어 유효하게 되며 이 경우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소급표가 인정되지 않고 양도의 효과는 승낙 시부터 발생한다. 이른바 집합채권의 양도가 양도금지 특약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 채무자는 일부 개별 채권을 특정하여 추인하는 것이 가능하다 라고 판시하여 지문 1번과 같이 채무자가 사후 승낙을 하여 채권 양도 행위가 추인된 경우에 채권 양도의 효과는 채권 양도시로 소급하는 것이 아니라 승낙 시부터 발생한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1번 지문은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문 2번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 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소는 추심 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 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 적격을 상실한다. 지문 2번은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제3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의소를 제기할 당사자 적격자가 누구인지 여부를 묻는 지문인데요. 이 경우 우리 판례는 추심채권자만이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보았는데요. 판결 요지를 보겠습니다.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 채권에 대한 이행의 소송을 제기할 당사자 적격을 상실한다 라고 하여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제3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의소를 제기할 당사자 적격이 있는 자는 추심 채권자만이 해당한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지문은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문 3번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권리의 성질상 양도가 제한되고 그 양도에 채무자의 승낙이나 동의를 요한다고 할 것이므로 통상의 채권 양도와 달리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만으로는 채무자에 대한 대항력이 생기지 않으며 반드시 채무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 대항력이 생긴다. 지문 3번은 통상의 채권 양도와 달리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그 양도에 채무자의 승낙이나 동의를 요한다는 취지의 판결인데요. 판결 요지를 보겠습니다.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그 이행 과정에 신뢰관계가 따르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매수인으로부터 양도받은 양수인은 매도인이 그 양도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고 있다면 매도인에 대하여 채권 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고 따라서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권리의 성질상 양도가 제한되고 그 양도에 채무자의 승낙이나 동의를 요한다고 할 것이므로 통상의 채권 양도와 달리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만으로는 채무자에 대한 대항력이 생기지 않으며 반드시 채무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 대항력이 생긴다 라고 판시하여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의 양도에 있어서는 채무자의 승낙이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본 판례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3번 지문은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문 4번 취득 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계약관계나 신뢰관계가 없고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반대급부로 부담하여야 하는 의무도 없으므로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의 양도 후 경우에는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에 관한 양도 제한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앞서 지문 3번에서는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의
양도에는 채무자의 승낙이나 동의가 있어야 대항력이 생긴다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지문 4번에서는 취득 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의 양도 경우에도 위 지문 3번에서와 같은 양도 제한의 법리가 적용되는지 그 여부를 묻는 지문인데요. 이와 관련하여 우리 판례는 취득 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의 양도 경우에는 위와 같은 양도 제한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인데요. 판결 요지를 보겠습니다. 취득 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아무런 계약 관계나 신뢰 관계가 없고, 그에 따라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반대급부로 부담하여야 하는 의무도 없다. 따라서 취득 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의 양도 경우에는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에 관한 양도 제한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라고 판시하여, 취득 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의 양도 경우에는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의 양도 제한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문 4번은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문 5번. 채권 양도 당시 양도 목적 채권의 채권액이 확정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채무 이행기까지 이를 확정할 수 있는 기준이 설정되어 있다면 그 채권의 양도는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지문 5번은 장래의 채권 또는 조건부 채권의 양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당해 채권이 어느 정도 특정되어 있어야 하는지 그 여부를 묻는 지문인데요. 이와 관련하여 우리 판례는 채권 양도에 있어 사회통념상 양도 목적 채권을 다른 채권과 구별하여 그 동일성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이면 그 채권은 특정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채권 양도 당시 양도 목적 채권의 채권액이 확정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채무 이행기까지 이를 확정할 수 있는 기준이 설정되어 있다면 그 채권의 양도는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라고 판시하여, 비록 양도 당시 채권액이 확정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채무 이행기까지 이를 확정할 수 있는 기준이 설정되어 있다면 그 채권의 양도는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5번 지문은 옳은 지문이 되겠고, 문제 31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